임플란트가 이렇게 꼭 좋은 것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아는 자신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치주 인대가 있는데 임플란트는 그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생물학적인 합병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웃는 치과 의사 오원장입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권유받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권유받으면 그때부터 걱정도 되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발생됩니다. 근데 권유받은 임플란트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한번 시술되고 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내 잇몸 속에서 저작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탈라면 쉽게 빼고 다시 심기도 어렵고요. 또 문제 생겼을 때는 그 문제가 또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은 임플란트 심을 때 알아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인 임플란트 부작용 그리고 임플란트 합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보다 임플란트 경험이 훨씬 많으시면서 동시에 임플란트에 관련돼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이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구자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합치의학 전문의 구자철 원장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치과에서 또 우리 오 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대화가 좀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오늘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부작용만 이야기해 주시고 끝나는 건 아니시겠죠? 그렇죠. 부작용을 얘기함으로써 거부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 알고 잘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제시하고 임플란트에 관련된 부작용을 극복하는 꿀팁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원장님?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의 임플란트의 부작용을 처음에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 시기가 늦춰질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치료를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시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임플란트는 특장점에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임플란트가 없었을 때는 브릿지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치아가 빠졌을 때 양쪽 치아를 건드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완벽하게 해당 치아만을 회복해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장력에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뼈 상태를 잘 알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원장님, 그 임플란트 심을 때 시기를 놓쳐서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될 부위에 뼈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좀 심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자기 치아의 소중함을 알고 있지만 치아가 많이 안 좋고 흔들렸을 때 뼈가 다 녹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심고 싶어도 심을 수 없는 경우까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원장님, 임플란트 시술의 장점 얘기하셨는데 임플란트가 이렇게 꼭 좋은 것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임플란트를 생각할 때 환자분들은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 탈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임플란트 시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고려해야 될 혹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일시적인 후유증과 또한 수술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많이 붓고 멍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전신질환이 있는지 골다공증으로 약을 복용하든지 아니면 당뇨가 심하든지 아니면 간질환이 있는지를 사전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심하게 잇몸을 크게 열어서 하는 관열적 수술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최소절개 또 무절개 임플란트로 하는 수술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무턱대고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고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뼈와 자신의 잇몸 상태를 잘 진단해주는 병원에서 전문의한테 치료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잘 받고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플란트는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잇몸 뼈에 심는 거기 때문에 뼈 구조에 따른 해부학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이 제약이 곧 부작용하고도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악과 하악의 턱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여긴 비어있는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악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이 상악동을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아래턱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아래쪽에는 신경관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서 임플란트를 심으셔야 합니다. 근데 원장님, 아래쪽에 있는 하악관 신경을 건들면 구체적으로 환자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보통 이 신경관이 치아를 주변으로 가다가 입술 감각까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입술의 이상 감각 또는 마취가 덜 풀린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부작용
부작용으로는 음식물 끼임이 있어요. 구조적으로는 임플란트는 뿌리가 가늘고 머리가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 활동을 할 때는 그 사이에 틈이 생기기 때문에 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양치하시고 치간칫솔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계적인 합병증, 부러지거나 아니면 흔들렸을 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생물학적인 합병증이 있습니다. 바로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그럼 임플란트 주위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치주염과 똑같아요. 치아 주위에 생기는 염증은 치주염이고, 임플란트의 주위에 생기는 염증은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임플란트 주위염과 정상적인 치아에 생길 수 있는 치주염과는 다른 걸까요? 사실 용어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염과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아는 자신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치주인대가 있는데, 임플란트는 그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거나 아프면은 사람들은 바로 병원에 오지만, 임플란트가 심하게 아픈 경우나 흔들리는 경우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뒤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생겼을 때 어떻게 시청자들이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임플란트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 출혈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체크를 받으시고요. 만약에 염증이 지속됐을 때 뼈가 녹았을 때는 그것은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가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내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웬만큼 뼈가 녹지 않는 이상 임플란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병원을 너무 등한시하였다면 임플란트 뼈가 다 녹아서 임플란트가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사실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제일 좋을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임플란트는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만 임플란트를 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이건 수술과 보철의 복합체거든요. 첫 번째는 수술을 잘 받으셔야 돼요. 정확한 위치, 정확한 깊이의 임플란트를 심으셔야 됩니다. 사실 제대로 된 위치에 심지 못할 경우에 합병증들이 많이 생깁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정확하게 잘 받을 수 있는 숙련된 치과의사를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선택 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꾸준히 해온 병원인지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무턱대고 저렴하다. 이것으로 인해서는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 소비자한테 가거든요. 비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려보다는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에 따르는 후유증하고 또 임플란트 시술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몇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분이 계시다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